목소리 다 잘들 들리시죠? 그죠? 네. 1번. 자, 5방송은 투자의 고수 무료 방송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 방송 하지 않고요. 무료 방송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지금 접속자 수가 많아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그죠? 접속자 수가 조금 많아가지고 접속이 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기다릴게요. 네. 뭐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오늘이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뭐 다른 종목들, 정해온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 오전에 매수했던, 또 오늘 잘 가고 있는 KC텍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한 7%까지 올라오다가 그죠? 조금 멈춰 있습니다. 좀 대기할게요. 네. 매매는 문자로 발송할게요. 네, 문자로 발송하고, 진성TC 좀 기다리고요. 아침에 매수했던 뭐 동진세미캠 또 지금 수익권이니까 오늘 34,500원, 그죠? 장 끝날 때 34,500원. 오늘 오전에 매수했는 물량은 한 5%대 정도 수익. 기존의 물량은 모르겠다. 그냥 수익 나면 땡큐 기다립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또 뭐 전고점 넘어가네요, 그죠?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그 이외에 뭐 5G 관련주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뭐 오늘 LB 세미콘 양봉 뜨는 거랑 진성TC, 그 다음에 KC텍,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정도만 좀 집중하고, 코스모신 소재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목표가 자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된다고요? 네, 좀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뭐 그죠? 다크스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요런저런 이야기들 녹화로 한 2시, 녹화 방송은 한 2시 30분에 누를게요. 눌러가지고 정회원들은 제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녹화 방송을 제가 또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일단은 뭐 이제 요 종목이 이제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이제 600명, 700명 카카오 방송에서 추천을 해 줬던 종목이고,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뭐 어제 오늘 한 2,000원 정도, 그죠? 한 주가 한 18% 정도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진성TC 이야기도 좀 하고, 관심 종목도 좀 이야기하고, 뭐 보유 종목들 뭐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죠? 뭐 같이 돈 벌면 좋잖아, 그죠? 정회원들 외에도 이제 무료방에 있는 분들도 같이 돈을 벌면 뭐 좋죠. 우리가 이제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나 급등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량주, 물량이 많은 종목을 하는 거니까 또 좋게 같이 벌면 좋습니다. 동신건설 하한가 구경하고 있고요. 뭐 대웅은 아까 전에 한 분이 좀 물어봐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평소보다 접속자 수가 작아가지고 상당히 실망이네. 방송 닫아야겠다. 600명, 700명 들어오더니 오늘 400명밖에 안 들어왔네. 기분 상하네, 그지? 이야, VI 언제 걸리냐? VI 걸리면 절반만 팝시다. 자, 진성TC VI 가격의 절반은 일단은 챙길게요. VI 가격 얼마입니까? 12,850원. 문자 보낼게요. 진성TC 12,850원에 절반 매도 걸어놓기. 급등 대박,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자, 진성TC VI의 절반 정도 매도 걸어놓을게요. 정회원들은 문자 지금 발송하겠습니다. 만세! 그죠? 오늘 좀 깨방정을 좀 떨어볼까? 이야, 그죠? 뭐 지나가다가 아무 종목이나 마음에 드는 종목 딱 샀는데 주가가 급등하네. 운영자님이 유료 방송이셔요? 투고 방송이라니까. 우리 운영자님 정신 안 차리고 있네. 큰일 났네. 회사에 전화한다. 위에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네.
1월 23일 토요일 8시에 건강검진 예약했어. 건강검진 해야 되네. 일단 문자는 발송을 했고요. VI 가격이 12,850원입니다. 어제 오늘 주가는 20% 급등을 했고요. 운이 좀 좋았네요. 그죠? 평생 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주 한 개 동안은 또 급등이 나오네. 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대로 또 끌고 갑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하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영자님 왜 그래? 아침에 내가 한다고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죠? 정용 방송은 내가 이제 회사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그죠? 심심하면 한 번씩 자주 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회사에서 대기 회원제로 돌렸다고 하던데 어떡하나, 그죠?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네. 오늘 잡봉 모드다. 잡봉 모드 할만하죠, 그죠? 며칠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지도 않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매매하지도 않는, 갑자기 진성 TAC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지? 이틀 동안에 20% 급등했으면 오늘은 잡봉 모드. 그죠? 얼굴도 잘생겼는데 주식도 잘해요. 듣기 싫은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장 끝날 때 종목 한 개 더 추천해야지. 네, 일단은 진성 TAC 조금 보고 있고요. VI 가격은 12,850원. 마이크 조금 소리가 이상해지면 바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급등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30% 이상 나왔겠네, 그죠? 대박 났네요. 동부하이텍 팔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동부하이텍 매도. DB하이텍 안 된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정리. DB하이텍 너무 올랐다, 안 되겠다, 이거 매도. DB하이텍 매도하세요. DB하이텍 매도하세요. DB하이텍 매도하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미쳤나봐요, 그죠? 미쳤나봅니다. 동진 세미캠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네, 그죠? 아침에 매수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은 동진 세미캠이 약하긴 하네. 물론 뭐 한 3%대 정도 수익이고, 아침에 매수해서 3% 수익이면 짭짤하고, 또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고 수익 중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그림이 좀 나옵니다. DB하이텍 15%대까지 급등. 동부하이텍이 급등하는 이유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3대 반도체 대형주죠,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날아가고 SK하이닉스가 날아갑니다. 근데 DB하이텍은 죽어도 안 갑니다. 그죠?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죽어도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지 않았을 때 사가지고 울면서 욕하면서, 그죠? 짜증내면서 홀딩 했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파는 게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DB하이텍이 오늘 날아가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리 올라왔고 거기에 맞춰서 키 맞추기가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B하이텍은 물론 우리도 매매를 하고 하는 종목이지만 지금 또 중형주들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따른 중형주 반도체 종목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KC텍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동진 세미캠 같은 애들도 좋아 보이고, 최근에 매도했던 원익 QNC, 또 뭐 원익 머터리얼즈, 그죠? ICD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 머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뭐 대부분 다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좋아 보이는 그림입니다.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진성 TAC 정도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453만 주, 그죠? 엄청나게 터집니다. 절반은 전부 다 차익들 하시고, 무방은 다 정리하세요. 절반 기본. 정형방은 욕심을 좀 내봐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수익률은 뭐 10%는 추가 매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 수익률은 나오는 거고, 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대박이 났네요. 하루 만에, 그지? 흥얼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리네, 마이크에. LB세미콘 왜 안 터지는 거야? 빨리 올라가자, VI.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죠? LB세미콘도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죠, 그죠? 주가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돌파하면 목표가는 14,000원대, 현재가 대비해서 10%, 많게는 15%까지 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계에서 한 50만 주 단타 물량이 들어왔는데 어제 그저께 오늘 40만 주 이상 빠져나가고, 반면에 연기금이나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를 합니다. 뭐 예전에 BTS 관련주에도 포함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뭡니까?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강세인 종목이고요. 실적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와서 연기금 쪽에서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고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이유는 문원영 대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놈아가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서 연기금 또 따라오는 거다. 자법 모드. 오늘은 자법 모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봐주세요. 네. 원래 농담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연기금 오늘 23,000주, 어제 34,000주, 그저께 38,000주, 그전날 23만주. 그죠? 연기금이 미쳐가지고 문 대표가 사니까 우리도 따라 사자 하면서 따라 산 종목이 LB세미콘이다. 정의원은 불만 없죠, 그죠? 뭐 한 개, 두 개 정도 뭐 좀 심심한 종목들이 있는데 차분하게 볼게요. 방송 재밌나요? 재밌어야지, 그죠? DB하이텍이 미쳐가지고, 근데 사실은 DB하이텍은 우리가 어제 팔았나 그저께 팔았나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미쳐가지고 올라가네, 그지? LG 디스플레이도 파니까 또 날아가고, 그죠?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매도한 이후에 주가들이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적게 먹은 건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왔고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우리 얼마나 밑에서 샀는데, 완전 바닥에서 샀어요, 저희. 그죠? 바닥에서 샀는데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죠? 우리 여기서 샀어요. 완전 밑에서 샀습니다, 우리.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바닥에서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매수 어디서 했습니까? 밑에서 했습니다. 맞죠? 밑에서 했는데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홀딩을 해가지고 40% 50%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은 뭐 너무 놓친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는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 종목보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팔아가 또 다른 거 사잖아, 그지? 샀는데 또 날아가잖아, 그죠? LB세미콘도 지금 그죠?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급등 나온다고 했잖아.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오늘 급등주 많이 나오네. 돈 많이 벌었죠. 무료방에 추천 최근에 해줬던 종목들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 매매해 놓는다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무료방 종목들 확인. 코스모 신소재 15,500원에서 15,000원, 현재 주가 18,700원 맞죠? 수익률 모르겠다. KMW 74,000원에서 매수했는데 현재 주가 78,000원 수익이죠. 다타네트워크 소금 빠졌고요. 상신 DP는 뭐 매수해서 왔다 갔다, 그죠? 심텍 수익, 동진세미캠 당연히 수익이죠, 그죠? KC텍도 수익이고요. 사이맥스 수익, LG전자 수익, MC넥스 수익, LB세미콘 11,000원에 매수해드렸네, 그죠? 현재 15%대 수익, 그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무방에 추천해줬던 종목들은 전부 다 뭐 워낙 우량한 종목들, 또도 향후에 주가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LB세미콘 미쳤구나.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한두 개 정도 종목들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다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보시고 진성TC 보다 갑자기 LB세미콘 보고 있습니다. KC텍도 봐야 되고요. KC텍도 봐야 되고요. 지금 볼 게 조금 많아요. 방송을 열기 전에 이제 방송을 연다고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방송보다는 주식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네.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와가지고. 네. 뭐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전부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뭐 정의원 할 것 없이 무방까지도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넷패스 올라옵니다. 넷패스 계속해서 매수 좀 많이 때려드렸고요. 신고가가 나오네요. 오케이. 전고점 돌파하고 어제 오늘 그저께 가입자들 전부 다 넷패스 무조건 사라고 했고요. 오늘 또 넷패스 없는 사람들 매수하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요. 제 친구도 어젯밤에 내가 전화 왔길래 넷패스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 사라. 그죠? 왜 그러냐면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띡띡띡 지금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ATS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끔씩 대표님 그 소리 입에서 나는 아니에요. 이게 ATS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띡띡띡띡 제 컴퓨터는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자,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죠. 그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허허 벌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넷패스 같은 종목들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 넷패스 정회원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넷패스 현재가 34,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이하 소폭. 돈 없죠? 10원도 없죠? 알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넷패스. 야, 컴퓨터 버벅댄다. 왜 이래? 문자를 못 보게 하겠네. 넷패스 매수.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넷패스 34,500원 상하에서 매수 진행할게요. 돈 없으니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코딱지만큼만 하세요. 네, 다른 데서 뭐 50만원을 빼든 100만원을 빼든 코딱지만큼만 더 하십시오. 이미 넷패스 우리 비중 많이 있고 수익 중입니다. 그죠? 넷패스 매수. 참고로 내 친구도 오늘 아침에 샀을 거예요. 네. 사라는 거는 산다. 돈이 없습니다. 대표님 돈이 왜 없어요? 다른 종목 팔면 돈이 생기지. 대표님 뭘 팔아야 될까요? 뭘 팔긴요? 안 가는 종목, 나를 짜증나게 하는 종목, 1,000원짜리 종목, 바이오 종목, 그죠? 매수했는데 맨날 스트레스만 주는 종목 팔아야지.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비중을 줄이는 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에코프로 BM 또 조금은 더 올라가겠네요. 오늘 조금 봅시다. 볼 게 너무 많아졌다 갑자기. 그죠? 네. 방송을 여니까 원래 이야기 하려고 방송을 연 건 아니었는데 5G KMW 서진시스템 다산네트워크스 솔리드 에이스테크 조합어입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신규 매수했죠. 전부 다 이야기 해드립니다. 가리지 않고 이야기해줘도 여러분들 매매 못하니까. 그죠?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끔씩 전문가들 보면 오픈 안 하고 그죠? 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뭐 수익 낸 종목을 자랑합니다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픈해요. 네. 지금 만약에 넷패스를 다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조금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조금만 더 사세요. 그냥 조금만. 목표가는 38,000원 잡고 있어요. 1차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10%요.
진성TC VI 안 걸려도 됩니다.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네. LB세미콘도 좋고 괜찮으니까 그죠? 동진세미캠 34,000원 돌파해서 오늘 목표가 34,5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도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매수를 아침에 33,000원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매수했는 거 한 5% 정도 수익이 나기를 그냥 간절히 빌 뿐입니다. KC텍 매도 없고요. 네. 코스모신 소재도 매도 안 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매도 안 합니다. 상하프론테크 어제 그저께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완전히 많이 잡았죠. 그죠? 좋습니다. 완전히 꼬리에서 잡았어요. 급락했을 때.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채팅창이 너무 많네. 좀 지우자. 컴퓨터가 버벅댄다. 잠시만. 컴퓨터가 왜 버벅대냐. 좀 프로그램 좀 꺼야겠다. 잠시만요. 대표님 왜 자꾸 장중에 연약고요? 장 끝나고 쉬려고. 장 끝나고 방송하니까 피곤해서 쉬려고요. 스파 간다고요? 홀딩 의견 드렸잖아. 스파. SF 반도체 홀딩. 목표가 6,000원 잡고 홀딩 의견 드릴게. 냅둬요? 팔지 마요. 네. 팔지 마요. 테스나 넷패스 가면 SF 반도체 날아갑니다. 팔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때 되면 알려드릴게. 다 간다. 우리 종목. 결국은 12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피치를 올리겠자라고 했잖아. 그죠? 12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원금 통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많이 원금이 올라옵니다만은 SF 반도체 냅두십시오. 네, 나중에 봐드릴게요. 네, 다음주에 봐드릴게요. 다음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3일이 남았어요. 3일 동안에 바짝 당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주 월, 화, 수요일 동안 최대한 벌 만큼 벌고 원래 마무리할게요. 네. 최대한 벌어야 돼. 집중해가지고 파시고 LB세미콘 7%대까지 올라오네. 진성TC는 지금 VI를 기다리고 있고 그죠? 홀딩. 진성TC 목표가가 얼마가 좋을까요? 일단 무료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추천해드렸는데 절반은 챙기십시오. 절반은. 네,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면 계속 못 봐드리잖아. 그죠? 절반은 항상 챙기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네, 욕심내지 마십시오. 절반 챙겨놓으면 나머지 절반을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 통으로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욕심이 나가 불안하잖아.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성TC만 매매할 거야? 아니잖아. 다른 것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불안하면 다른 걸 못 사고 진성TC만 보게 돼요. 시장을 놓쳐요. 돈이 흘러가는 곳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위닉스 급등. 무방분들은 저번 주에 방송을 듣고 진성TC를 매수했던 분들은 절반은 챙겨 놓으십시오. 대표님 계양전기 아버지가 사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양전기? 괜찮잖아 회사. 계양전기. 이제 아버님 것도 물어보시네. 언니 물어보고 동생 물어보더니 아이구야. 홀딩. 홀딩 해드릴게. 늦었다. 매도하기에는. 상한가 간 종목들 사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아버님한테 회비 반값으로 해줄 테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방에 계시라고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위험한 종목들. 일단 여기다 올려놓을게. 진성
LB,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매수했던 K시텍, 아침에 매수했던 게 동진세미캠이었구나. 동진세미캠, 네페스, K시텍, 코스모, 에코프로, BM.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보유 종목들, 그죠? 어휴, 보유 종목이 다 빨간불이네. 여기다 올려놓을게. 삼성전자 위에다가. 여기다 올려놓을게. 지금 봐야 되는 종목. 우리 보유 종목 진성TC 지금 11% 급등, LB세미콘 10% 급등, 동진세미캠 아침에 매수했는데 5% 급등 나오고, 네페스, K시텍, 코스모, 에코프로비에 여기다 올려놓을게. 우리 보유 종목 일단만 오늘 봐야 될 것만. 자, 크리스마스 이브다. 한 종목이 아니고 그죠? 통으로 터집니다. 요 우리 보유 종목 현재 LB가 승이라고. LB세미콘 아직 승 못했습니다. 진성이하고 LB하고 누가 이기냐. 지금 내기하고 있다. 미쳤나봐. 진성이가 11.2% 상승, LB세미콘이 10%. 오, LB가 이겼다. VI 굿.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까? LB세미콘 보유하고 있다. 1번 광고해야지. 오늘 잡복 모드다. LB세미콘 보유 중이다. 1번. 한 300명 400명 들고 있을걸요. 도배하고 있네. 자랑. 부럽죠. 기분 좋아 죽겠죠, 그죠? 막 종목들 급등 막 나오고, 그죠? 한두 개도 아니고, 그지? 정현님 홀딩. 아이고, 죽겠다. 돈 벌기 힘들어 죽겠다. 방송하려고 방송 열었는데 종목들 급등 나와가지고 뭐 방송도 못하고 있네, 그지? 목표가 13,500원에서 많이 보면 15,000원까지 봅니다. 수익률 50%까지 기다린다. 기다려라. 5만 주 잡아당겼네. 주식의 신이랐고요. 또 또 그런 말 하면 또 남사스럽지. 주식의 신이 아니고 재수지 뭘. 네페스 100만원씩 더 샀습니까? 조금이라도. 돈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돈 없어가 난리긴 한데 내 100만원이라도 더 사라 그랬다. 돈 구해가지고. LB 폭등. 진성TC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둘이 내기하고 있다. 진성이냐 LB냐. 나는 저번 주에 분명히 진성TC 추천해 줬습니다. 3일 전에 카카오 방송에서 여러분들 2번 2차 매수 가격까지 정해줬어요. 누가 이기냐. 아무나 이겨라. 우와! 동진세미캠 터졌다. 아침에 매수했다. 추가 매수 또 터졌다. 무료방에 알려드렸다. 동진세미캠 아침에 정현들 매수했다고. 200명 방에. 아싸. 아침에 또 샀다. 오늘 목표가 34,500원이라고 아침에 매수하자마자 알려드렸다. 34,500원. 물량 걸려있죠. 26,590주. 25,000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34,500원이 거래량 딱 걸리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압니다. 목표가 다 왔어요. 34,500원. 네페스 100만원씩 땡겨 살았고 했고. K시텍 급등합니다. 목표가 일단은 3만원. 오늘 날 잡았네요. 그죠? 네페스는 완전 기관 매집 종목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면 기관들이 따라 산다니까. 보여드릴까요? 문 대표가 사네. 우리도 사자. 연기금. 미쳤나봐. 그죠? 오늘 완전 잘난 척 한다.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문 대표가 하는 게 잘하는구나, 들으라고. 오케이?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친구가 하는 종목이 아 좋은 종목이구나 라고 하고 천천히 사서 기다리라고요. 때가 되면 갑니다. 내 패스 미체결됐다고요? 보유하고 있잖아 이미 많이. 그럼요. 다른 거 잡읍시다. 에이, 뭐 잡을까? 돈 없잖아. 내 패스 뭐 물량 다 들고 있는데 뭐. MC넥스 추가 매수 되나?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 잠깐 쉬어가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3%가 매수 존이었는데 일부러 매수 안 시켰어요. 돈 없어가지고. 그죠? MC넥스 어제 급등 오늘 쉬어가는 모습. 그죠? 대표님 테스나도 급등합니다. 테스나는 뭐 공식 종목은 아니지만 공식처럼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왜냐면 이제 네페스하고 테스나가 있는데 테스나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매수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만 테스나도 매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돈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야, 이거 돈을 더 구해와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도 사실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돈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돈으로 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2시 31분인데 또 장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자, 진성태 씨는 절반씩 매도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챙겨줘야 돼요. 항상 이야기 들었지만 좀 챙겨주고 또 다른 종목들 또 노리고 만약에 팔았는데 날아가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고요. 지금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들 살 거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뭘 사야 될 건지. 위닉스도 안 되죠. 에코마케팅도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삼성물산도 주가 지금 엄청 올라왔죠. 그죠? 고프로 BM ENF 테크놀리지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까지 올라오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무료 카톡방에 있던 분들이니까 뭐 지금 방송을 종목 하나 얻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종목 하나 던져주고 뭐 급등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꼬셔가지고 가입을 시키고 이런 방송은 아니에요. 그런 방송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또 좋은 종목이 타이밍이 맞아가 보이면 또 당연히 추천을 해주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정기적으로 언제 딱 방송을 해서 무료 방송을 해가지고 뭐 사람을 꼬셔가지고 가입을 시키고 그죠? 가입시켜 놨더니 또 매매가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이야기 들었지만 회원 수는 이미 충분하고 넘칩니다. 회원 수는 이미 감당이 안 될 만큼 넘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하나.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그러잖아. 돈을 벌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벌 수 있는 사람들만 벌더라고. PSK, 원익 IPS, SFA.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좀 붕붕 뜨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오랫동안 뭐 했습니다만은 붕붕 안 뜨려고 노력을 해요. 말은 물론 장난치듯이 하지만은 종목 매수에 대해서는 붕붕 뜨면 안 돼요. 왜냐면 방송을 열면 이게 압박감이 있거든. 야, 빨리 방송 열었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꼬셔야지. 그죠?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하이 리스크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종목을 팔 종목은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포트 보유 종목들 중에 단 한 종목도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보유한 종목들이 전부 다 우량하고 그죠? 우량하고 단 한 종목도 당장 뭐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넷페스 4% 이상 상승, 동신 세미캠 4%, KC텍 5%, 코스모 3%대, 9%BM 3%, LB 6%대, 진성TC 10%대. 그 이외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대부분 전일 급등한 종목들, 뭐 MC넥스 같은 애들도 있고 그죠? 괜찮아요. 상프도 괜찮고 SKC도 좋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12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사람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뽑기는 뽑았는데 다행히 종목들이 다 잘 가가지고 다행입니다. 됐고. 잠깐 이제 이야기 좀 할까요? 다른 이야기. 주식은 조금 안정됐다라고 보고 잠깐 뭐 시장에서 뭐 뉴스가 좀 나왔는지 종목들이 좀 파다다닥 그렸습니다. 그죠? 괜찮은 것 같고. 자, 일단은 한번 진상TC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녹화 누를게요. 현재 시간 2시 36분. 자,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으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고 글러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상TC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듣는 분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좀 다르니까. 진상T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일 정도의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아마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날이었나요? 그 다음 날이었나 보죠.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매수 의견을 드릴 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죠. 그죠? 어떻게 해드렸냐면, 기억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네. 진상TC라는 종목은 일단은 뭐 자동차, 뭐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고, 또 자동차 회사, 뭐 현대차, 기아차 또는 기타 종목들이 잘 갔죠. 그죠?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잘 갔는데 중형주들은 주가들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크기에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제가 할 때는 어떻게 봤냐면 코스피는 날아갔는데 코스피에서 대형주만 날아갔다고 이야기해드렸죠. 그런데 그러면 대형주가 날아가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협력하는 업체들, 중형주들도 분명히 향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먼저 접근을 했던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애들도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다만 시장에서 뭡니까? 외국인들이 뭐죠? 대형주 위주로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항상 재미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좀 매물이 좀 넘어올 때가 됐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진성TC 같은 종목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좀 그려드렸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그죠?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바닥은 잡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잡혀 있는 이제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머리를 한번 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면 바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한번 눌러주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N파동이 나온 종목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딱 보게 되면 완벽하게 그림을 맞춰놓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N파동까지 나오고 올라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짝 눌러줬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매수한 날, 그 다음날 바로 주가는 올라왔었어야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요 날 매수를 딱 할 때, 요 종목을 오늘 1차 매수를 하는데, 이날,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죠. 그죠? 내용을 좀 외우세요. 이런 차트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이날 매수를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차익을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왜? 비중을 못 실었기 때문에 차익을 해버려야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맞습니까? 주가가 얘가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여기에서 2차 매수하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2차 매수해라.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입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뚝뚝.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추세는 한번 돌았으면 잘 꺾이지는 않습니다. 추세는. 추세가 한번 꺾이면 잘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량이 없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죠. 여기가 매수존이 맞았어요. 매수존.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렸던 대로 여기에서는 무방에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됐다? 쫄지 말고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급등? 기관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급등, 그리고 한번 다시 급등. 그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매수했던 분들도 뭐 당연히 오늘 10%대 수익은 나왔었고요. 그죠? 뭐 밑에서 추가 매수했던 분들은 뭐 더 크게 수익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목의 픽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종목을 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 일단은 실적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추세가 돌았어야 돼. 세 번째는 뭐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3박자죠. 뭡니까? 실적이 좋아야 돼. 가치 분석. 두 번째, 차트가 돌아선 종목을 매수해야 돼. 기술 분석. 세 번째,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해야 돼. 수급 분석. 맞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얼추 맞춰준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할 때 우리는 뭐 한다? 우량주를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분석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 사람들이 잡주만 하고 눈이 빨개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보죠. 죄송합니다만 정의원 한 분. 이거를 위에서 매수해가 오늘 급등을 돌려맞았어요. 왜 매수하냐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르지 않았을 때 매수해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웅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이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지. 그치? 맞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급등한 애들, 올라간 애들, 이미 주가가 오른 애들을 항상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지금 진성TC 사도 됩니까? 지금 LB세미콘 사도 됩니까? 주가 이미 급등했는데? 나는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한다? 저보고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대표님 어떤 종목이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사도 됩니까? 아니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한다는 건 결국 멘탈이 안 된다는 게요. 정신이 안 된다. 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진성TC 같은 종목들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팔아버립니다. 또는 밑에서 추가 매수를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지.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지. 이거 더 사도 돼? 홀딩해도 돼? 손절 안 하고 좀 기다려봐도 돼? 그럼 그 확신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종목을 매매했고 1,000원짜리 종목을 매매했고 잡주를 매매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까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성TC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뭐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은 뭡니까? 상한가에서 하한가, 내일 또 하한가입니다. 내일 또 하한가예요. 내일 또 하한가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없을 거라 보이죠? 엄청 많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75% 손실 났어요. 내일 한가 가면요, 그냥 휴지가 상패입니다. 상패. 1,000만 원 샀으면 내일 되면 100만 원 남아요. 100만 원. 계양전기 같은 종목들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아버님이 이거 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르지 않았을 때 사야 되는 건데 위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뭐 매수했던 동진세미캠이 올라갈지, 물론 동진세미캠도 밑에서 매수했고요. 뭐 KC텍도 우리가 밑에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주가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엄청 짜증나지만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 기관이 좋아, 삼성전자가 매매를 해, 향후에 반도체 업종이 좋을 거야, 확실히 괜찮은 종목이야 하니까 참고 버티는 거예요. 참고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종목에 확신이 있으니까 뭡니까? 또 주가가 빠졌을 때 야, 밑에서 더 사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을 보게 되면 모든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손실이 나요. 저도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손실은 어쩔 수가 없이 납니다. 뭘 올려야 된다? 승률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 승률을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뭡니까? 좋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매일 바뀌긴 합니다만 종목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우량주 위주로 다 갖다 놨어요. 대부분 다 우량주 위주로 갖다 놨습니다.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 찾아보면요, 실적이 나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1,000원짜리 종목들은 찾아봐도 거의 없죠. 대부분 만원짜리, 2만원짜리, 5만원짜리 종목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 매매가 수익이 안 나느냐?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다 나오더라는 거죠. 단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있나요? 이 매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나 지금 이런 종목 보고 있어요. 아까 뭐 아프리카 TV 정회원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 TV 지금 매수하면 수익 날까요? 안 납니다. 수익 안 납니다.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박스 구간이잖아. 하지만 이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아프리카 TV 매수하면 수익은 안 나겠지만 손실도 안 나겠구나. KINX를 사게 되면, KINX라는 종목을 사게 되면 수익은 안 나겠지만 이거 많이 빠졌죠. 손실은 안 나겠구나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잖아요. 대표님, 올라가는 종목 산다면서요. 왜 급락하는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17년도에 470억, 2018년도에 560억, 2019년도에 646억, 2020년도에 700억.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흑자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 종목은 왜 맨날 빠집니까? 종목은 왜 맨날 빠져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뭐하고 비슷하죠? 카카오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또 큰 수익이 납니다. 큰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그죠? 올랐다가 찌렀다, 올랐다가 찍어줬다가, 올랐다가 이만큼 올랐다, 여기까지 떨어졌죠. 이제 매수존인 거죠.
매수 종류인 거지.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정혜원들은 아직 하지 마시고. 우리 사지도 못해요, 이 종목. 또 우리가 최근에 봤던 종목들 뭐 있습니까? 에코마케팅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죠. 그죠? 한번 봅시다. 아무도 이런 종목을 보지 않을 때 내가 보니까 뭡니까? 차트가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차트가? 차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대표님, 저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좋아. 근데 이거는 보일 거 아니야.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딱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지금은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못 사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샀죠, 그죠?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매수는 못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하지. 쭉 올라가잖아. 그럼 에코마케팅 같은 종목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합니까? 단 한 명도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뭡니까? 잃지 않아야지 버는 거예요.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치주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뭡니까?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365일 홀딩하면 100% 수익 납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365일을 홀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365일을 홀딩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몇십 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365 홀딩하면 수익이 또 나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냥 365일 매수해가지고 한 달, 두 달, 10개월 냅두면 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겠죠. 또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복불복이에요, 사실은. 10개가 다 올라간다면은 다 하겠지만은 또 한두 개는 올라가지만 또 8개는 안 올라가거든. 몰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지금 오늘 어떤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IT가 날아갑니다. 대표님, 제가 IT 없는데 지금 IT 사도 될까요? 사도 되는 종목들이 있겠지. 하지만 만약에 IT가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다음 종목을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시장에 바닥 종목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코테실라 같은 애들 아직 한 개도 안 올라왔어요. 의류 관련주도 안 올라왔어요. 편의점 관련주 안 올라왔어요. 자전거 관련주 자전거 안 타고 다니까 안 올라왔어요. 화장품 관련주 안 올라왔어요. 엔터주도 안 올라왔어요. 5G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 올라온 종목들 지금 매수하면 수익 날까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올라온 종목들 지금 매수하게 되면 매수해가 한 이틀 3일 정도 들고 있다가 주가 안 올라오면 에이씨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사겠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판 종목이 다 날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함을 대비해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분산 투자인 거죠. 요것도 좀 사놓고 빠른 종목도 한번 사보고 그죠? 좀 기다리는 종목도 좀 사놓고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다행스럽게 시장은 제가 보는 시장은 내년 2월 달까지는 올라갑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시장이 올라가고 2월 중순부터 시장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달 공매도가 나오고 지금 시장에 대출들 다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3월 달에는 대폭락이 나올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3월달 이후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면 그죠? 7월달까지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 맞춰가지고 또 한번 살짝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년 11월, 12월 대가 대선 마지막 시즌에 온갖 테마주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정시와 대한민국 주식은 대폭락이 나올 거예요. 내가 나온다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내년에도 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또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3월달. 8월달, 11월에서 12월달.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정말 떼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폭락장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폭락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지루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원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돈 하나도 못 벌고 맨날 물려있어요. 잃었어요. 지수가 왜 올라갑니까? 맨날 지수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 그럼 지수를 누가 올리는 거냐? 대형주가 올리잖아. 다들 알고 있죠. 그럼 대형주 매매하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자기들이 지수만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간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대형주인데 또 대형주는 매수를 안 해.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나는 투자금이 작아 대형주를 매수 못 하겠다. 물론 투자금이 작아도 대형주 매매해도 됩니다. 삼성물산 한번 볼래요? 최근에 우리 대형주 많이 매도를 했지만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유 종목이죠, 그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그죠? 시가총액 26조짜리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10% 수익 넘었을걸요, 이제?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투자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00원짜리 종목 100주 사는 거랑 이거 한 주 사는 거랑 10주 사는 거랑 수익금은 똑같거든. 주수만 차이일 뿐이지. 그것도 착각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살 종목은 많이 있어요. 살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건 뭡니까? 느긋함이에요, 느긋함. 여유예요, 여유.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계속해서 돈을 잃는 거예요. 주가가 장중에 급등하면 물론 기분 좋지. 그러면 잠깐 아싸 이러고 끝내야 돼.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종목을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 또 이거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팔아가 또 다른 걸 또 사야 되잖아. 그러면 시야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다음 거를 또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빨간색에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자꾸 빨간색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너무. 주식이라는 건 늘 이야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지루해야지 돈을 벌어요. 내가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막 그죠? 막 하루 종일 정신 없으면 나중에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와, 이 주식이 이렇게 지루한가? 할 일도 없고 보고 있어야 짜증만 나고 그래야지 돈이 벌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그리고 시간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편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가 시장을 조정한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비전 이거 추천해도 되나? 갑자기 종목 추천 넘어간다, 그지? 추천해줘도 되나? 뭐 정의원들이야 뭐 사실 걱정이 없는데 실적은 조금 떨어졌죠? 대장은 MC넥스고 대장은 MC넥스고 오늘 카메라 관련주 뭐 옵트론텍이나 자원전자 같은 애들 더구전자도 올라왔고 캠시스는 1000원짜리 종목이어서 매매할 생각이 없고 물론 회사에 좋습니다만 그도 오셨으니까 또 한 종목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잠깐 시장 파동 나온 거네 그죠? 그리고 빠지네. 그래도 뭐 우리 종목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오늘 팔지는 맙시다. 안 팔리면 안 팔린다 들고 있고 하지 말라고 추천하지 말라고요? 방송을 많이 듣고 있네. 보고 있다 일단은.
LG전자 잠깐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제 LG전자가 네 축하드립니다. TV하이텍 40% 수익 금난님 네 축하드려요. 오이 많이 먹었네. 40%면 절반은 내꺼. LG전자 약간 이야기 드리면 LG전자가 이제 미국계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가 애플하고 연계가 돼 있고 애플이 향후에 전기차 2차 전지를 개발 중이며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루머가 나왔고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진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LG전자가 전장차 부품 사업도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에 기존의 기술료가 협업해서 그러면서 이제 LG그룹 관련주, LG전자가 상한가, LG디플,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LG 지주사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말 빠르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LG그룹 관련주들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절반 정도의 뭐 비중을 좀 치시라고 일단은 이야기 드렸고, 개인적으로 방에서 보유했던 LG 디스플레이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보유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죠? LG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올해 또는 갑자기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 한다 안 한다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뭘. 결국은 뭡니까? 뉴스에 오르고 기대감에 올라왔던 거죠. 맞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LG는 우리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LG그룹이 지금 인수합병을 한 회사가 2차전지 회사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러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부품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죠? 2차전지죠. 그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거죠. 2차전지가 들어가죠. 결국은 LG그룹이 2차전지의 부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장차의 부품 관련주에 포함이 된다고 하게 되면 매출 자체는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뭡니까? 지금 2차전지만큼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LG전자나 LG그룹이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LG그룹 자체가 5년, 10년 동안 계속 시장에서 소외가 됐어요. 백색가전의 대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나 또는 가전 쪽에서 북미 쪽에서 항상 매출액은 밀렸어요. 기술력은 둘째 치고요. 그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부품 사업이 2010년도죠. 그죠? 2010년도 이래 5G,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오면서 무선 핸드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바일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나오면서 적자 구조로 돌아섰습니다. 맞죠? 기존의 2G폰에서 3G폰으로 넘어갈 때 밀려버렸죠. 그리고 LG이노텍도 삼성전기에 비해서는 뭡니까? 상당히 글로벌적인 마켓에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어제 LG전자에 보면 LG전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안 좋았던 기업의 내용이 이제 좋아지는 방향, 쉽게 말하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한 해가 2021년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기 같은 다른 그룹의 또는 전기전자 IT 종목들 대형주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G그룹들이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뭡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준하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지, 이거를 오로지 애플로 이슈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애플에 관련된 이슈는 뭡니까? 단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한 하나의 시발점이다 정도. 이해됐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트레이딩 자체가 달라집니다. 중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그러면 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LG전자는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절반은. 또 오늘 같은 날은 뭡니까? 단타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단타로. 단기로 들어갈 때는 단타로 들어가고, 그래서 단기 급등을 본다고 하게 되면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중기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이야기나 유튜브나 TV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느냐,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어떠냐, 중기적으로 어떠냐.
그래서 제가 보는 LG전자는 뭐 TV 방송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막 뭐 애플에 관련된 이슈만 막 부각을 시키던데 틀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사꾼들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LG그룹주는 저평가되어 있고 드디어 뭐다 2021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LG전자나 또는 LG디스플레이, LG노텍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은 불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LG전자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장차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자율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자율차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대표님 LG전자 못 잡았어요. 그래 못 잡았다. 못 잡았고 나보고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야 전장차가 뭔데 자율차가 뭔데 결국은 뭡니까? 근거리 통신망 옛날에 우리가 MPC라고 했나요? 근거리 통신망이 필요한데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통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LG전자나 이런 전장차는 우리가 매매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호가가 얇고 1,000원짜리 종목이고 주가가 뛰었다 그러면 갑자기 뛰고 또 바로 급락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또 매수하려고 하면 많이 매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주고 무선 또는 통신,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기술밖에 없죠. 또 미중 무역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가장 많이 부딪히는 업종이 뭡니까? 조선이에요? 아니죠. 건설입니까? 아니죠. 자동차예요? 아니죠. 뭡니까? IT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거든. 화웨이 같은 회사들, 또 디스플레이, OLED 같은 회사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는 차라리 뭡니까? 만약에 그런 자율차 같은 것들이 만약에 고민스럽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단타로 진짜 100만 원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뭐다? 역으로 계속해서 아직도 오르지 않았던 물론 전기차보다 5G가 2021년도에 강할 수는 없어요. 전기차는 정말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5G는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5G도 집중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여원들은 에이스테크를 26,000원에서 좀 매수를 좀 했죠. 그죠? 기존에 보유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KMW나 이런 것들도 뭐 다 수익 중이긴 한데 에이스테크 정도가 이건 추천 아니고 정여원들만 오늘 매수했어요. 에이스테크 정도만 지금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다?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그죠?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고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평선이 조금 밀집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요 라인이죠. 그죠? 계속해서 25,000원대 구간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이네요. 그죠? 오늘 25,000원을 돌파하면서 머리를 드는 모습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림 자체는 뭡니까? 계속해서 돌파 실패, 올라왔죠. 한번 올라오고 다시 한번 눌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잡고. 그러면 뭐 정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매수하고 스탑해야 되겠죠. 스탑하고 조금 더 관망하다가 그죠? 관망하다가 한 번 더 눌러주면 저점에서 한 번 정도 더 잡아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에이스테크 드릴게요. 에이스테크.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도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실적은 내년에 개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에이스테크 정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드릴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정여원들 매수해 놓은 상황이고요. 매수한 지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정여원들 딱 100만원 매수했어요. 100만원. 진짜로. 뻥 안 치고.
물론 돈 많은 분들은 뭐 300만원,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00만원 매수만 해드렸습니다. 왜 100만원 매수해드렸냐면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관련주죠, 그죠? 또 자율차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또 카메라 관련주들이 있는데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뭐 폴더블도 그렇고 점점점 이 카메라 수혜주들이 조금씩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2017년도 8년도에 보게 되면 이 카메라 관련주들이 시장을 한번 주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주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 빠졌습니다.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주그룹 회사들 다 죽고 좀 신규 상장주들도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는 당연히 MC넥스입니다. 정의형 보유종목 MC넥스가 대장주예요. 내년에 실적이 가장 좋은 대한민국의 카메라 관련주 삼성전기 빼고요. 대장주는 중형 중에 MC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띠용. 그죠? MC넥스 강력하게 홀딩 목표가 우리 정회원들은 45,000원까지 끌고 간다. 전고점까지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MC넥스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조금 심심하더라고. 우리가 뭐 좋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어제 이제 옵토론텍 같은 종목들도 사실 봤는데 매수는 쉽지는 않았어요. 어제 옵토론텍 자화전주도 봤는데 쉽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MC넥스였어요.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점과 고점에 뭡니까?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본격적인 추세가 나온 건 아니고, 무너졌다가 올리고,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한 이 정도 가격대 보게 되면 목표가는 한 14,000원대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한 7%에서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이게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안 좋지만은 또 역으로 뭡니까? 14,000원이 이제 고점이에요. 위에를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면 15,000원까지도 한번 치어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가 대비해서 15% 정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면은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손실, 수익이 나면 15%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잃을 거는 적고 벌 거는 많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움직일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천주는 저번 주에는 진성 TC를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오늘은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에이스테크 정도만 관심주로만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휴도 좀 끼어 있고요. 그죠? 연휴도 좀 끼어 있고 또 뭐 장중에 또 뭔 일이 나올 수는 모르잖아, 그렇지? 연휴 기간에. 그래서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 에이스테크 정도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조금씩만 매매에 동참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성TC는 VI 안 걸리네, 그지? VI 안 걸려도 괜찮습니다. 안 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보유종목 주가 한번 볼까요? 진성TC 9%대, LB세미콘, 동진세미캠 아까 전에 잘 올라가더니 조금 빠졌네, 그죠? 그래도 뭐 좋아 보입니다, 그죠? 좋아 보이고요. 뭐 이 정도만 올라도 땡큐죠, 그죠? 6% 7%면 동진세미캠 넷패스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K스택, 코스모 신소재, 9% 비행까지 좋아 보이네요. 네. 뭐 이 정도면 오늘은 뭐 대만족입니다, 솔직하게 하면.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고 뭐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최근 우리 종목들이 뭐 나쁘지 않았죠, 계속해서. 물론 이틀 전에 잠깐 시장이 조정이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재미는 없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12월달 아직까지 3일 남았어요. 마지막 하루까지 최대한 그죠? 할 거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전기차도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5G도 뭐 다 뭐 수익인 거고 그죠? IT도 한번 종목들 싹 다 차익을 하고 또 재매수를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계좌에 또 사고 쳐가지고 나쁜 종목들은 다 드러냈고요, 그죠? 계좌도 완전히 이제 깔끔해졌고, 1년 내내 이 정도만 하면 진짜 대박 날 텐데, 그죠? 365일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아마 떼돈을 벌겠죠. 365일 이렇게 매매 안 됩니다. 등락이 있어요, 등락. 그래서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등락이 있어요, 등락. 근데 왜 이거 보고 있죠? 사실 이거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네. 화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안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모두 투어 7%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아침에 관심주는 모두 투어 사실은 뭐였냐면, 아침에 관심주가 펜오션 모두 투어, 그 다음에 뭐였지? 까먹었다. 여행 관련주 한 게 뭐였지? 여행 관련주 모두 투어였고, 항공주 대한항공, 그죠? 그렇게 봤었네.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아이구야, 윈닉스 날아가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 지워야 되네. 응? 관심 종목 지워야 되네. 근데 장중에 반도체 뉴스 하나 터졌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반도체가 뚝뚝뚝 뛰었지? 진성이나 LB세미콘은 내가 오늘 정도에 한번 주가 급등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왜 장중에 갑자기 반도체가 뛰었지? 방송한다고 뉴스를 못 봤네. 모두 투어도 아직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라리 유진기업이나 다나와나 아프리카 KINX 이런 것들을 더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호텔신라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호텔신라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에 매수 한번 하기로 했나?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네, 그죠? 저 카카오 라이브 쪽에 그 채팅할 수 있으시거든요. 질문하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진성TC 아까 전에 목표가 물어보시던데, 일단은 절반은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왔어요, 그죠? 14,000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4,000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진성TC는 14,000원 가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을 끌고 갈 거냐, 2주일을 끌고 갈 거냐, 한 달을 끌고 와서 진성TC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벌 거냐,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더 벌 거냐,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중장기로 끌고 가면 수익,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한 3, 40개 됩니다. 지금 사놓고 3개월 홀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진짜 한 3, 40개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금이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내잖아, 회비를. 그죠? 회비를 내니까
내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나쁘면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조금 괜찮다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회비를 내고 또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에 포트를 두 개로 나눠 놓은 거는 투자금이 1억, 한 3억, 5억, 10억, 많은 분들이 지금 20억 이상인 투자금들이 있거든요, 방에. 투자금이 제일 많은 분이 30억이에요, 지금, 방에. 그럼 그런 분들은 대형주를 하셔야 돼. 중장기 종목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투자금이 1억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연 20% 잡으면 2천. 1억이면 중장기 해도 되겠네. 회비 내고 뭐 여유있게 해도 되긴 되겠네,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 조합들이 방에 있기 때문에, 고심스럽습니다. 3일 아직 남았다의 감동. 12월 말까지, 3일 남았잖아요. 끝까지 끌어올려야지. 10원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연말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연말 끝나면 바로 또 장 또 열리는데 그죠? 근데 이제 기분상으로 이제 끊어주는 맛은 있어야 되니까 정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원래 매매를 어떻게 했다, 나쁘게 했다,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 2021년도는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죠? 1%씩 발전을 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1년 이렇게 지나면 확실히 늘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나면 작년에 참 내가 허접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또 1년이 지나면 작년에 진짜 바보였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은 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매 패턴도 바뀌고 시장의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주식을 보게 되면 한때 유행한 게 있었거든. 예전에는 기법 장사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이. 어떤 기법이 있다, 가입하셔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교육이죠, 그죠?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3개월 동안 유료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많이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검색기가 유행을 했어요. 검색기를 깔아드립니다. 이 검색기로 대박이 났습니다. 검색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내고 검색기 가져가시고 검색기 가져가시고 유료 회원 또 하시고 또 이렇게 꼬셔가 또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방송 10강 교육방송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교육방송을 들으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강에 3개월에 뭐 또 몇백만원 또 팔아먹고, 그죠? 또 한때는 오프라인이 또 유행을 했어요. 여기서 강연을 합니다. 10만원입니다. 오면은 얘기하면서 나중에 결국 가입해라는 이야기가 넘어갔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문자 막 여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막 꼬십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우리가 뭐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꼬십니다. 그러면 또 홀라당 넘어가지. 홀라당 넘어가지. 목소리가 이뻐가. 내가 그저께 넘어갈 뻔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가 전화를 해. 안녕하세요 막 하는데 홀깃해. 내가 전문가인데 가입할 뻔했어. 다른 전문가 방송에.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죠? 그게 요새 최근에 유행이에요. 또 한때는 밴드, 오픈 카카오톡이 또 한때 유행했었죠.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저는 이제 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덜한 편이에요. 덜한 편인데, 우리도 뭐 전화해가지고 좀 꼬시지, 그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지? 우리도 보면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막 꼬시잖아. 가입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금액에도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다 이야기 해놨거든. 투자금이 작은 사람들을 가입시키지 마라. 또 하나 이야기 해놓은 게 있어. 진상들 가입시키지 마라.
또 한 개 이야기한 거. 회원 중에 진상 있으면 빨리빨리 환불해가 내보내라. 방분이 깨진다. 소탐 대실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회사에다가. 그 회원 한 명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제일 좋은 거. 나도 돈을 벌고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파트론하고 와이솔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물어봐도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손실 났으면 손실 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파트론인데 조금 더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파트론도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대장주는 MCNX인데 사실 파트론 같은 애들이 상당히 좀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근데 파트론 또 지금 딱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상당히 기어가고 있죠.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뭡니까? 좀 기다려 봐도 됩니다. 그래서 파트론 또 2022년도에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될 거고, 결국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매매를 했을 때 좀 힘든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결코 쉬운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일정 부분의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우리가 하게 되면 뭡니까? 항상 뭡니까? 매수가 좀 기다리면 주가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로는 회사 자체는 뭐 망할 회사는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15,000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서프라이즈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트론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와이솔은 핸드폰 부품 관련주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파트론하고 와이솔하고 이제 둘 다 이제 좀 비슷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와이솔도 보면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는 안테나 관련주에도 포함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영위를 합니다. 뭐 반도체 종목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와이솔은 핸드폰 관련주들 또 5G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냥 빌빌대고 있지만, 기관들이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와이솔에서 뭐 3만주, 4만주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얘가 드디어 움직이느냐 하고 잡아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솔 이런 종목들,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지금 무서워하기보다는 얘가 한번 터질 수 있냐 이렇게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네. 홀딩, S트래픽 좀 안 좋은 종목 이런 걸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부탁입니다. S트래픽 좀 봐주세요. 1,000원짜리 종목이죠. 일단은 1,000원짜리 종목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죠. S트래픽이라는 종목은 뭐 소프트웨어 회사네요. 실적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요새 1,000원짜리 종목 잘 안 봐가지고. 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실적 한번 볼게요. 2018. 요건 아니고요. 2018년도에 88억 적자, 2019년도에 25억 적자, 2020년도에 109억 적자. 적자 폭이 3분기까지 확대가 됐고 연말 되면 더 확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불편하잖아. 그죠? 불편하잖아. 실적이 안 좋아. 근데 주가도 안 가.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비중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매일 걱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장이 좋으니까 다행인데 시장이 근데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러면 정말 불안합니다. 맞죠?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분석이 우리가 수급 분석 아닙니까? 그죠?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종목은 기술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가지고 예전에 이제 철도 관련주, 그죠? 중계기 관련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철도 중계기 관련주도 대북 테마주에 포함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지금은 홀딩은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차트로 보면은 홀딩은 되는데 그럼 손실이 크면 한번 급등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그냥 오케이? 급등이 나오면 깔끔하게 던져버리세요. 손실이 크면 다른 종목에서 벌 수가 있잖아.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종목을 한 개, 두 개를 들고 있어. 한
한 개는 계속해서 재미가 없고요. 주가가 한 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두 개 다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손실 나는 종목을 계좌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계자는 올라갑니다. 나쁜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한 번 정도 파동이 나오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버리십시오. LB세미콘 진성TC는 절반 팔고 절반은 대강 뭐 욕심내면 되겠죠. 그렇죠? 한 개만 더 봐드릴게요. KT? 결제? KG? KG 어떤가요? 어떻게는 매도지 뭐. 항상 이야기했지만 급등한 종목은 안 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는 여기서도 한번 눌러줄 때 매수하는 거지. 급등했잖아. 안 봐야지 뭐. 보유한 사람은 매도죠. 매도. 왜냐면 주식은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1파 나오고 조정 주고 2파 나왔잖아요. 3파는 안 나옵니다. 3차 파동은 안 나옵니다. 정말로 대단한 종목이 아니면 3파는 안 나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종가는 좀 끝이 났고요. 뭐 K시텍이 한 4.5, 코스모, 에코프로비엠 뭐 3%대, 넷페스 3%대, 동진이만 한 3%, LB세미콘 6%대, 진성TC 8%대. 그 이외의 종목들 뭐 파란불 종목 살짝 뭐 보합권 빠진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크게 뭐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따로 뭐 꼭 이 종목을 정회원들한테 지금 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무방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에이서테크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왔네. 어쨌든 간에 오늘 오전에 매수했던 종목들 대부분 수익권이니까 뭐 노코멘트. 해피 크리스마스가 됐네요. 그죠?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들 되시고 아까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관심 종목 한 2개 정도 좀 보시고 뭐 정경호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 방콕이잖아. 그죠? 저하고 그냥 톡방에서 떨면서 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종목들 조금만 더 추가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또 주말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 찾아와 가지고 월요일 날 또는 유요일 날 저녁에 살 종목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얼핏 넘어간 종목들이 있죠. 제가 말 안 한 것 같지만은 은근슬쩍 제 관심주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대놓고. 그죠? 계속해서 좀 꾸준히 보시고 IT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 찾기는 좀 힘듭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들 꼭 이제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